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그동안에 이란 이야기, 중동 이야기 참 오래 해드렸는데 이제 주제를 좀 저도 바꿔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전 선언을 했으니까 믿고 한번 해보죠. 자, 옛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대를 상징하던 영화 여러 편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 영화가 이제 다이하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하드 이제 1편은 물론 이제 1980년대 나왔습니다만 브루스 윌리스가 등장하는 다이하드 1, 2, 3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재밌으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1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2도 좋았고 3는 좀 애매했습니다. 3를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이하드 3를 보면 뉴욕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그 틈을 노려서 연준에 지하에 있는 금괴를 막 털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로더를 동원해가지고 금괴를 막 벽돌처럼 실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맨하탄에는 저렇게 금이 많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 미국한테 금 내놔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즉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도 미국에 많은 금을 지금 맡겨놓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이제 연준 지하금고에 독일 금이 많은데 이것을 갖고 오자 라고 독일 정치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독일 내에 팽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자산인 금을 연준 그 창고에다가 그렇게 갖다 놓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와야 된다. 이왕이면 당연히 독일 내로 갖고 와야 되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도 유럽이라도 갖다 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독일 정치권 내에서는 이런 여론이 과거에는 상당히 극우 쪽에서만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은 좌우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범정치권이 갖고 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고 NGO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납세자 협회 이런 쪽에서도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맡겨놓은 금을 갖고 와야 된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라는 이야기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경제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연준에 대해서 금리, 그다음에 인사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압박성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럽 국가,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연준은 미국 정치권,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서 안정적으로 뭔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뢰가 깨져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연준에다가 맡겨놓고 있는, 보관시켜놓고 있는 금을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서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 싫어. 일단 우리 집으로 다시 갖고 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 있는 독일의 금은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서부터 미국에 갖다 놓지 말지. 그걸 왜 미국에 갖다 놨다가 지금 또 갖고 오자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원래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은 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소한도 분데스방크 국가 차원에서는 금이 없었죠. 왜? 전쟁 하나로 다 털었었죠. 자기네 금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금까지 다 벨기에니 네덜란드니 다 털어가지고 전쟁에 쓴 게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쨌든 마셜 플랜을 비롯해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호황을 누리게 되고 당시에 소독은 대미무역 흑자를 크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소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다 본국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것보다 미국에 차라리 금으로 바꿔서 갖다 놓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냉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당시에 이제 소독은 어떻게 보면은 냉전 상황에서 동독과 총불을 맞대고 있는 최전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고 전쟁이 나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텐데 우리의 자산을 해외에 분산시켜 놓고 이왕이면은 안전한 곳에 갖다 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냉전에 대비해서 사실은 미국에다가 계속적으로 쌓아놨던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이 됐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소독뿐만 아니고 프랑스도 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까지도 많이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이 지금 뉴욕에 쌓여 있습니다. 뉴욕 연준의 지하 금고에 쌓여 있는데 얼마나 많냐라고 보면은 현재까지 발표된 바로 보면은 6,331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자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 것까지 다 합해서 어쨌든 뉴욕에 있는 연준 지하 금고 지하 몇 미터죠? 지하 24m에 있는 이 금고에 6,300톤의 금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금괴 형태다 보니까 금괴를 개수로 따지면 한 50만 개 이상의 금괴가 쌓여 있는 거죠. 이게 사실 가능했던 이유는 맨하탄이라는 동네가 안반이기 때문에 이런 무게를 갖다 놔도 큰 문제 없었던 그런 점도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독일 정치권에서 이것을 가지고 오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전에 뉴욕에 보관되어 있는 금들을 한번 구경을 좀 해볼까요? 실제로 뉴욕 연준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식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냥 금칠한 금 도금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금입니다. 뉴욕 지하에 쌓여 있는 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 뉴욕 연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뺏기면 어떻게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 없습니다. 이런 식의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문들 그리고 요새 같은 시설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90톤, 140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문 하나를 통과해야만 갈 수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이런 금 같은 경우를 운반할 때 또 무게를 달아야 되니까 이런 저울 같은 것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금을 갖고 오자라는 것들은 약간 좀 극우적인 세력들이 먼저 주장을 하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페터 베링거라는 이름의 이분이 IF대 독일을 위한 대안에서 주로 경제, 금융 이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난데없이 금을 갖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독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상력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년까지는 아닙니다. 한 십몇 년 사이에 독일에서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됐다라는 점도 대단히 특이한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이 페터 베링거 같은 경우는 200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한 2010년 정도부터 해외에 나가 있는 금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 귀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묘하게 독일에서 여러 계층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호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독일 그 중앙은행이죠. 분데스방크가 정책을 변환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독일이 보유한 금의 절반은 일단은 독일 내에 갖다 놓는다. 라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금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해외 어디 있었냐? 영국, 미국, 프랑스 이렇게 세 곳에 이제 금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데스방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가지고 미국과 프랑스에서 금 674톤을 가지고 오자라는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2017년이 되면은 프랑스 파리에 맡겨놨던 금은 하나도 없어요. 현재 독일 금은 프랑스에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2017년에 674톤 이제 금을 회수를 하면서 그 모습을 이제 공개한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분데스방크 관계자가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이 금괴 하나하나가 진짜 금덩어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금이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저런 장비들이 보일 겁니다. 실제로 금의 순도가 맞는지, 금이 정말 무게가 있는지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분데스방크 같은 경우는 780만 유로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갑 열차, 그 다음에 군 호위 병력, 각종 여러 가지 보안 시설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금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관하기 위한 금 창고를 지어야 되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분데스방크가 있는 프랑크푸르트에다가 신규 금 창고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약간 CG처럼 보이실 거예요. 근데 CG 아닙니다. 실제로 분데스방크 금 창고를 지금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5,200만 유로를 투입을 해가지고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갖고 왔던 금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금괴에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번호들을 분데스방크가 가지고 있던 장부랑 맞춰봅니다. 그러면은 각 금괴라는 것은 표준화된 다 똑같아 보이지만 무게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순도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귀금속이기 때문에 자관 제일 중요한 것은 무게, 그다음에 순도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 가치가 정확한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집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집으로 갖고 왔으니까 너가 맞는지 장부랑 맞춰보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금 순도도 맞춰보고 무게도 달아보는데 이때 이슈가 발생해요.
무슨 말이냐? 전체 들어온 674톤의 금 중에서 한 5% 정도의 금이 뭔가 이 장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는 맞는데 이 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금괴가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이 창고까지 오게 됐는지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좀 애매모호한 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두철미한 거를 좋아하는 이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뭔가 큰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를테면은 저 지금 미국에 있는 다른 금들 진짜 있는 거 맞아? 라고 걱정들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든 좌우간 그래서 당시에 674톤의 금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독일 내부적으로는 금 실종론이라고 하는 음모론들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에만 있는 거고 실제로는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5%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는 사실 서류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출처가 좀 애매하다라는 것들이고요. 실제로 무게라든지 순도가 안 맞는 거는 37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7개의 금괴가 중량이 좀 미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러한 금을 가지고 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독일은 그러면은 금에 좀 집착하는 나라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독일은 그렇습니다. 금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좀 뜻밖이죠. 독일은 금을 참 사랑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으로 따지면은 독일은 세계 2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금 보유 좋아하는 나라 그러면 인도, 중국 이렇게 따지는데 중앙은행이 보유한 걸로 따지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1등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8,133톤의 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2위입니다. 3,352톤이고요. 그 다음에 3위는 놀랍게도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2,452톤으로 3위. 그리고 프랑스가 2,436톤으로 4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떨어져서 스위스, 인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이제 2,174억 달러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값이 요즘에 막 뛰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올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외환 보유고라고 이야기하죠. 다만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외환 또는 미국채를 비롯한 채권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고 금 같은 경우에 보면 비중이 매우 낮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바탕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체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한 70% 정도를 금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화라든지 채권보다는 압도적으로 손에 만질 수 있는 금을 선호하는 나라가 독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거에 하이퍼플레이션을 이제 겪었던 독일을 이제 경제 당국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금 보유량의 한 10% 정도가 독일이 갖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EU에 비해서 EU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금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찍어내는 달러, 유로 이런 것들은 뭔가 담보로 할 만한 자산의 근거를 하고 있는 게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국채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뭐가 있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고 그러한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나라일수록 그 통화가 당연히 좀 높은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로를 쓰는데 그 중에서 그 유로를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금을 밀어넣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유로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슈에 있어서 독일의 발언권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인당 보유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금 보유를 국민으로 나누게 되면 독일은 국민 1인당 40g 정도로 그래서 세계 1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잖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한 25g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중국은 14억 인구가 나누게 되면은 1g 정도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 사람들은 금을 좋아해.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들 때문에 통화가치 하락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통화가치 하락을 대비할 수 있고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금이라는 가치는 세계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점점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08년 글로벌 금융이라든지 2020년 코로나 같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장 금고에서 꺼내서 밀어내고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금이다라는 인식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 보유량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1950년대부터 쭉 보면은 금 보유량은 들쭉날쭉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다가 1970년대 초반에 미국이 달러 불태환을 선언하죠. 달러 갖고 와도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던집니다.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걸쳐서 중앙은행들은 매년 금을 주로 매각을 하는 쪽에 집중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08년 이후부터 중앙은행들의 입장이 바뀝니다. 즉 뭔가 미국의 달러에 기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과연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들은 금 보유량을 늘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금값이 오를 것 같아라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화폐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좋은 해지 수단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금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놓고 보면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 뭐 그중에서는 이제 독일 정부가 발행한 국채도 있겠죠. 근데 독일 국채 같은 경우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이자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 그 분데스방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독일 국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은 마이너스 0.3%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연평균 1.7%, 연 1.7%씩 수익을 봤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수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데스방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도 괜찮아. 그 다음에 독일 국민들이 보수적이고 통화 가치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럴 때마다 우리 금고 딱 열어줘가지고 금 이렇게 많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제일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IMF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 보고서들을 제가 읽어보면은 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국 중앙정부에 대해서 한 10% 정도는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두세 개 관할권으로 자기 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독일은 좀 과잉하게 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일의 금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 자체적으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게 전체의 절반쯤 됩니다. 절반쯤 되고요. 그 다음에 뉴욕, 연준에 있는 게 37%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있는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 맡겨놓은 게 한 13% 정도로 돼서 본국을 포함한 해외 두 곳에 지금 금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파리에도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가져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금은 총 1236톤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 동유럽에 있는 웬만한 나라 GDP보다 더 많은 금을 지금 미국에 맡겨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아까 냉전 시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정성도 좋고요. 그다음에 뉴욕은 무엇보다도 금융의 중심지니까 그 금을 옮기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비용도 드는데 그냥 거기 놔두는 게 좋겠다라고 그동안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장부에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음모론이 팽배를 하게 되면서 분데스방크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가지고 실사를 요즘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분데스방크, 그 다음에 뉴욕 연준 이 두 개만 하면 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IMF까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자가 동시에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진짜 금이 있고 그게 장부랑 맞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조사했던 거는 2024년에 조사를 했고 100% 장부랑 일치한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블록체인 원장 시스템으로 돼서 위변조가 안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데스방크는 사실 미국의 연준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어쨌든 이 신뢰도를 확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분데스방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연준이 독일 금을 딴 데다 쓰고 있다가 우리 지금 감사 나갑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해놓고 후다닥 옮겨가지고 여기다 다시 쌓아놓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시로 우리 분데스방크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서 우리 저장한 스택에 우리 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연준은 이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반드시 72시간 전에 통보를 해야 들어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뭐 별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좀 찜찜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이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금이라는 것이 이제 쌓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금을 직접 이제 구매를 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프랑스제, 여기는 영국, 여기는 미국, 여기는 독일 이렇게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금을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거죠. 독일이 이제 우리가 금을 더 확보하겠다. 그러면은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금이 어디 나라에서 왔고 그 금은 원래 어느 재련소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순도가 몇 %인 것을 공식적으로 보증을 하는 이런 일관적인 시스템을 요구를 하는데 연준은 그런 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스위스 같은 경우에 보면 독일이 원하는 이런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각 고객이 요청하는 금에 대한 모든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 추적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100% 투명성을 자랑하는 데 비해서 뉴욕 연준은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걱정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뭐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천 톤의 금을 해외에 맡겨놓으면 그만큼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가까이 가지고 오자라고 이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걸 가지고 오자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1236톤 이것을 몽땅 가지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요? 배로? 이거는 위험천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은 이제 비행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보잉 777 이제 화물기를 동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대당 10톤씩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123회 정도의 운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눠서 777 보잉 777이 123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화물을 싣고 이 비싼 거를 실으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액 대비 0.15%의 보험 요율을 적용을 하면은 보험료만 2,700만 달러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 내리고 나면 이것을 금국까지 옮기는데 여러 가지 호위 병력, 뭐 차량, 영화 히트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출입증 새로 만들고 교체하고 등등의 비용만 해도 92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프랑크푸르트에 2015년도에 금고를 새로 지었는데 다시 1200톤 이상의 이제 금을 갖다 놓기에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또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이버 그리고 특히나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으로 타격을 주는 거에 대한 방어 시설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한 6,800만 유로 정도를 동원해야만 새로 안전한 금고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견적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합해 보면은 한 1억 유로를 훌쩍 넘는 비용을 들여서 금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냥 미국에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지만 독일 정치권은 최근에 갖고 와야 된다라고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분데스방크도 독일 정치권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크게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지난 2020년에 상당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충격적인 면들이 많았었죠. 그 당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연준과 여러 가지 스왑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준이 여러 가지 업무가 로드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금고에 있는 금을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금이 있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얻게 된 거죠. 만약에 1200톤 이상의 금을 독일로 옮긴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통화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라는 궁금증도 있을 텐데 일단은 미국에서 금이 1200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에 대한 신뢰,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1970년대에도 프랑스 당시 드골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미국은 못 믿겠어 금 갖고 와라고 해서 금이 점점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러다가 정말 미국에 금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달러에 대한 회의 의구심 이런 걸 가지면서 결국 금태한 시스템이 붕괴를 하게 됐는데 독일이 한꺼번에 1200톤의 금을 빼내간다 라고 그러면 그 여파가 좀 꽤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역시 금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앙은행을 비롯한 많은 다른 쪽에서도 금을 사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투기적인 활동들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분데스방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금을 미국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갖고 왔는데 그 다음서부터 금값이 막 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이 금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들이 금 시장에 대해서 수요를 자극하는 이런 면으로 작동한다라는 것들도 약간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유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 각국이 제공하는 유로를 위해서 제공하는 담보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순간적으로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물론 이거는 뭐 제공 안 하면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미국도 썩 마음은 편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이 독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어가지고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금, 한 1600톤 정도의 금을 미국에 맡겨놓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한 600톤 정도의 금을 미국에 맡겨놓고 있는데 네덜란드 정치권에서도 독일이 갖고 오면 우리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쇄적으로 봤을 때 뉴욕 연준에 있는 금이 점점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반가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이아드 3에서 그때 보면 독일어를 쓰는 테러리스트들이 뉴욕 연준에 금고를 털었는데 2025년 분데스방크가 뉴욕 연준에 금창고를 털어가지고 금을 가지러 간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